입술은 왜 빨간색일까요? 궁금한디. 입술이 빨간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혈색소로 인한 혈관, 멜라닌 부족, 뇌의 신경과학적 반응에 기인해요. 입술은 얇은 피부와 혈관으로 이루어져 혈색소가 돋보이며 멜라닌이 거의 없어 투명하게 보여요. 빨간색은 우리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색으로 매력적으로 느껴지며 빨간색 입술은 감정적인 연결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슈. 개인에 따라 입술의 색상은 다를 수 있으며 립스틱 등의 화장품 사용으로도 색상이 변할 수 있어요. 이러한 생물학적, 과학적, 신경과학적 요인들이 입술이 빨간색으로 보이는 주된 이유예요. 비키니는 언제부터 입었을까요? 궁금한디. 비키니는 20세기 중반에 등장하여 여성들이 수영복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네요. 1946년에 파리 디자이너 루이 위아르가 공개한 작고 노출도가 높은 수영복이 비키니의 시초로 알려져 있슈. 하지만 초기에는 사회적으로 수용되지 않아 보수적인 반응을 일으키기도 했다네요. 1960년대에 전성기를 맞으며 대중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이후 디자인과 스타일이 다양화되어 현재까지 인기를 유지하고 있어요. 비키니의 등장으로 수영복 패션은 혁신적으로 변화하며 여성들의 해변 생활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켰슈. 머리색이 다양한 이유는 뭘까요? 궁금한디. 머리색은 유전자에 의해 결정되는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다양한 유전자들이 머리카락의 색상을 조절해요. 이러한 유전자들은 머리카락에 있는 색소인 멜라닌을 생산하거나 조절하는 역할을 해요. 멜라닌에는 흑색과 갈색 멜라닌이 있는데 이들의 혼합 비율과 분포에 따라 머리색이 결정돼요. 그래서 검은색, 갈색, 블론드 등 다양한 색상이 나타나게 된다네요. 또한 머리색은 나이와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 변할 수도 있슈. 이러한 머리색의 다양성은 우리 각자의 독특한 개성과 아름다움을 나타내는데 기여해요. 은행은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궁금한디. 은행은 고대 바빌로니아와 야생동물 사냥을 조직하기 위해 사용되던 사제들로부터 기원하며 현대적인 은행 시스템은 루마니아의 모던 은행으로부터 시작되었슈. 미하이 뒤만에 의해 1865년에 설립된 모던 은행은 입출금, 대출, 이자 지불과 같은 기능을 제공하여 은행 시스템의 모태를 갖추게 되었슈. 이후 은행은 다른 국가들로 확산되며 현대 사회에서는 경제 시스템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어요. 은행은 고대와는 달리 현대의 금융거래와 자금 관리를 돕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금융 시스템의 발전과 더불어 사회와 경제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요. 사진은 언제부터 찍었을까요? 궁금한디. 사진은 사진기를 사용하여 이미지를 촬영하는 기술로 19세기 초반에 탄생하였어요. 1826년에 프랑스의 요세프 니세포르 닥니가 세계 최초로 사진을 찍는 데 성공했슈. 이 사진은 장시간 노출로 인해 오래 걸린 것이었지만 이후 사진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였죠. 1839년에는 루이스 다가에르가 다개념 사진기를 개발하여 상업적인 사진 촬영이 가능해졌고 이후 다양한 사진 기술과 카메라가 개발되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슈. 사진은 역사 기록, 예술, 기술적 용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별은 왜 빛날까요? 궁금한디. 별은 핵융합 과정으로 인해 빛나요. 별 내부에서는 높은 압력과 온도로 인해 수소 원자들이 핵융합하여 헬륨을 만들어내요.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방출되는데 이 에너지는 빛과 열의 형태로 방출된다네요. 이 빛은 우주에서 우리가 별이라고 보는 빛나는 형상으로 관측되며 이렇게 방출되는 빛으로 인해 우리는 별들을 관측할 수 있슈. 이러한 핵융합 과정은 별의 중력과 내부 압력을 균형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러한 빛을 통해 우주에서 별들의 분포와 구성, 진화 등을 연구할 수 있슈. 강아지가 짖는 이유는 뭘까요? 궁금한디. 강아지가 짖는 이유는 경계심과 보호욕으로 주변에 다가오는 위협을 알리기 위해, 외로움이나 불안으로 주인과 함께하지 못할 때 주인의 주의를 끌기 위해, 놀이나 기쁨을 표현하거나 주인에게 관심을 끌기 위해, 배고픔이나 목마름을 표현하거나 먹을 것을 요구하기 위해, 생리적 불편함이나 질병으로 인해 불편을 느낄 때도 짖을 수 있슈. 또한 주변 환경에 대한 호기심과 자극으로 인해 짖을 수도 있으며 훈련 부족이나 교육적인 문제로 원하는 것을 얻거나 주인의 주의를 끌기 위해 짖을 수도 있어요. 강아지의 짖는 행동은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주인은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과 훈련을 통해 짖는 행동을 조절할 수 있슈. 주인의 배려와 관심으로 강아지의 건강과 행복을 케어하는 것이 중요해요. 꿈을 꾸는 이유는 뭘까요? 궁금한디. 꿈을 꾸는 이유는 뇌의 활동과 정보 처리, 무의식적 욕망과 감정 표출, 불안과 스트레스 해소, 창의성과 상상력 자극, 자아의 이해와 성장에 기여하기 때문이에요. 꿈은 뇌가 수면 중에도 활동하여 경험과 기억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며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무의식적인 욕망과 감정을 표출하는 데 사용돼요. 또한 일상생활에서 미처 해결되지 못한 불안 요인이나 스트레스가 꿈에 반영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무의식적으로 내면화된 감정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보여줘요. 또한 꿈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해결책을 발굴하는 데 도움을 주며 우리 자신과의 관계, 감정, 욕망 등을 탐구하는 데 도움을 주어 자아의 이해와 성장에 기여해요. 무지개가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 궁금한디. 무지개는 비가 내릴 때 빛이 물방울에 의해 굴절되고 반사되어 생기며 빛은 다양한 색상으로 굴절되어 스펙트럼을 형성해요. 빛이 물방울에서 반사되고
다른 물방울을 통과하면서 색상들이 복합되어 무지개가 형성되며 빨간색부터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남색, 보라색 순서로 나타나요. 무지개는 물방울에서 평행하게 반사되어 더욱 선명하게 나타나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상징해요. 비가 그친 뒤 잠시 동안만 관찰할 수 있으며 강우와 태양의 조합에 의해 형성되는 특별한 광학 현상이에요. 무지개는 인류에게 눈과 마음을 사로잡는 아름다운 자연의 신비로운 표현 중 하나예요. 머리카락이 자라는 이유는 뭘까요? 궁금한디? 머리카락이 자라는 이유는 머리 피부에 존재하는 헤어포리클과 머리카락의 구조에 기인해요. 머리 피부의 헤어포리클은 머리카락의 성장을 촉진하는 세포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세포들이 새로운 머리카락을 형성해요. 머리카락은 대부분 케라틴이라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새로운 머리카락이 형성되면 기존의 머리카락은 밀려나면서 자라난 새로운 머리카락으로 대체돼요. 이와 같은 과정으로 머리카락은 지속적으로 자라게 돼요. 또한 머리카락은 유전적인 요소와 호르몬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네요. 따라서 머리카락은 개인별로 자라는 속도와 양이 다를 수 있어요.